이 세상 모든 청년이 잘 사는 그날까지 잘 사는 멘토스쿨의 이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강의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강의가 몰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매일같이 강의를 다니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요, 장수시대를 위한 재무설계 나침반입니다. 재무설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왜 필요하냐, 지금 장수시대가 됐잖아요. 좋게 얘기해서. 고령화 시대라고 우리나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좋은 표현으로 장수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을 때는 60, 70대 되시면 이제 돌아가시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안 죽여줘요. 그냥 요즘은 120이 기정사실이고요. 100세는 당연한 거고 재수 없으면 140까지도 산다고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 시대의 재무 설계는 어떻게 돼야 될지 미처 생각을 못 하다가 그 부분을 제가 찝어드리니까 상당히 좀 인기가 있어서 계속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부 제목이 Don't worry be happy예요. 근데 이 돈이 영어 돈이 아니라 한글 돈입니다. 즉 돈을 걱정해야 된다. 왜? 장수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50세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거의 나오게 되는데 임금 피크제가 돼서 수익은 깎이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정말로 돈 걱정을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말로 Don't worry be happy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요 그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 그림이 돈나무죠, 돈나무. 결국 재무설계는 돈나무를 만드는 게 재무설계고요. 재무설계를 네 글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재무설계.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젊을 때 불로소득은 나쁜 뜻이죠. 근데 우리가 젊을 때 인생 1막에서 열심히 벌어놓은 자산을 가지고 인생 2막에서는 불로소득의 형태의 돈나무가 만들어지는 이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게 재무설계예요. 근데 이 이미지화를 안 하고 만약에 돈을 인생 1막 때처럼 계속 버시다가는 자칫하다가는 그래서 돈 뒤에 숨어있는 본인의 자존감을 찾으시라는 주제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금융인문학자라는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근무했던 거는 화학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JSR 마이크로 코리아는 화학회사에서 22년간을 근무했었고 지금 제일 주식회사 이사로 있고요. 그 외에 뭐 당국대 교수도 했었고 맨하탄 서밋의 대표이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할 일은 잘 사는 멘토스쿨이라는 이 교육 플랫폼 사업을 계속적으로 일고 갈 거고요. 그 중에서 JSR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분명히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냐면 아베 수상 아시죠? 총 맞아 죽은 아베 수상. 그분이 우리나라한테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삼성의 전쟁은 선포를 하고 삼성에 쓰는 물건 3개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출을 신고하고 수출해라.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던지 기억하세요? 반도체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라는 화학물질입니다. 그거를 일본에서 다 만들고 있었어요. 100%. 그 회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제가 생각보다 꽤 그 큰 회사에 있었었고요.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은근히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지금은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책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제가 책을 더 쓰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인사를 뭐라고 드렸죠? 이 세상 모든 청년이 잘 사는 그날. 그랬더니만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면서 나는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엔이 정해놨어요. 유엔이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여기 청년 아니신 분 혹시? 심지어 많입니다.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유엔이 정했어요. 이거 본인이 청년 아니라고 그러시면 불법이에요.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그리고 100세쯤 돼야 이제 장수노인이라는 말을 듣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말을 절대 익숙해지셔야지 청년이 나와 거리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었다 한들 기껏해 이제 중년인 거지 함부로 나는 청년 아니라고 중년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묘비에 가보시면 나는 30살에 죽어서 60에 묻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난 30살부터 지금까지 미라로 산 걸까요? 식물인간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선조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100년 전 무덤이다 보니까 60세가 평균 연령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30세에 왜 죽었냐? 직장을 가지게 되고 전문 직종에 일하시게 되시는 그 나이 때부터 나는 꿈을 이뤘다 오히려. 나는 나로 산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몸이 피지컬적으로 땅에 묻힐 그 시점이 돼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우리 후손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나 찾고 나의 삶을 살아서 살아라 라는 말을 남기신 선조님이십니다. 그걸 좀 더 이해가 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분을 보면 이분이 노인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청년이라고 하고 싶으시죠 지금? 저는 왜 이분을 청년이라고 보고 싶냐면 분명히 머리는 하얘니까 노인이신 거 맞는데 그 안 들리시는 귀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끼시고 그다음에 안 보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도 어딘가 쳐다보고 배우려고 하시잖아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노인은요 고민 없이 그냥 나이만 먹는 사람이 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열심히만 사시는 분, 열심히 살았다고 자위하면서 열심히만 사시는 분이 우리가 청년의 반대말, 개념의 노인이고, 실제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청년이다. 그렇죠. 청년이신 겁니다. 설사 65세가 넘으셨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넘는다고 할지라도 꼭 청년의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는 늘 푸르다라는 노래 제목도 있죠.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최강야구 주제곡입니다. 최강야구 주제곡. 우리는 늘 푸르다.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가시는 걸 24시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몇 시를 살고 계실까요? 밤, 그렇죠. 이제 딱 중간이에요. 점심 식사. 우리 뭐 먹지? 혹은 좀 빨리 드신 분은 이제 드시고 계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커피를 뭐 한 잔 더 할까? 할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혹시나 다 사셨다고, 혹시나 내려놓고 계시진 않으신지. 이제 120세가 돼버리시면 아직 점심도 먹을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여러분이 사시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젊은 날이고, 앞으로 살 날에 비해서, 그렇죠? 살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건강한 날이죠.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 공을 잘 모는 사람일까요? 축구 공을 잘 세우는 사람일까요? 감독들은 압니다. 우리들은 그냥 축구 골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공을 잘 차고 슛을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공을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골 트래핑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앞으로만 난 열심히 살았어라고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면 틀고, 요게 아니면 틀고 하는 그런 공을 잘 중간중간 세울 수 있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축구 경기, 농구 경기, 이런 경기에서도 하프타임을 만든 이유가, 지고 있던 팀이 한번 정비해서 다시 한번 반전을 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만들어 놓은 게 하프타임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인생 반 정도 살았다고 느껴지잖아요. 점심시간에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쓸 때가 된 거예요. 하프타임이 온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회사가 나온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제가 47에 나왔거든요. 47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나와서 모습이 이랬고,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그때 기분이 딱 이거였어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리 허무하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직장생활 직장생활 해보셨는데, 직장생활을 직장생활 해보셨죠, 참. 우리 형님이 제일 느끼시겠다, 요즘. 참 허무함을 약간 느끼실 거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저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라 살아준 기분이다. 누가 바라는 삶을 살아준 기분이다. 내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런 기분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분이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삼재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삼재가 꼈어요. 어떤 삼재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간다. 좋은 대학에 가라.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간다. 좋은 직장에 가라. 그러면 요게 뼈를 때리죠.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난다. 이걸 이제 밖에 부르면 좋은 배우자라 그러죠. 근데 뒤에 가로치고 돈 많은 배우자죠. 우리 혹시 그렇게 만나지 않았나요? 사랑도 내 마음대로 못했죠. 그랬는데 회사 일을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평생 안정적인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배운 게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도 들은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형님이 왜 허무하시냐면, 평생 돈을 안 주신 느낌이잖아. 지금 아직 반밖에 안 하셨는데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바로 이거죠. 우리는 항상 이런 인생 교과서가 있었어요. 수학의 정석과처럼 정석의 길이 있어가지고 나이마다 해야 될 게 있었어. 대학 가라, 결혼해라, 애 낳아라, 집 사라, 뭐 이런.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절대 가게 옆에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삶이었죠. 우리 수학 정석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남자 나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컷들은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27세에 첫 취업을 하고요, 결혼은 32세에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봉 피크가 47세입니다. 그때부터 꺾여요. 근데 이 그림이 좀 너무 자연스럽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꺾이지 않죠. 이게 확 꺾이죠. 그 다음에 55세에 은퇴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기대 수명이 80세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기대 수명이 실제로는 이렇거든요. 10년도에 80세였던 것이 평균 10년도 안 돼서 3.3년이 올라가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더 지나면 6.6세가 올라가고요. 30년 지나면은 10년이 늘고요. 90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100세가 됐을 때쯤 되면 도로 20세가 늘어서 100세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지 수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좀 과거로 가볼게요. 과거에 가보시면 제가 72년생이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제, 이거는 기대 수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제 평균 수명이 남성은 60세가 안 됐었습니다, 분명히.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만 해도 우리 외할머니 빼고는 한 분도 환갑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맞아요. 이랬던 이 모습을 바라본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죠, 이때. 그걸 바라보고 저를 낳으신 아버님은 저한테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에서 가장 좋은 재테크는 직장을 들어가서 잘리지 않고 죽도록 다니는 거다. 왜? 평균 수명이 60인데 그 당시에 정년퇴임이 65세였고 또 오래 살면 또 퇴직금 줬었고 목돈으로. 그렇게 훌륭한 재테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어릴 때 꿈이 야구 선수가 뭐고 다 장난하지 말고 무조건 공부만 해라. 틀렸나요? 그 아버님 세대에서는 정확한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님이 지금 구순이십니다. 안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허리가 끊어지셔서 또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셨는데, 예. 근데 그래도 안 죽어요. 이게 장수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르신 게 바로 그거죠. 아버님은 분명히 아버님이 아버님을 보고 60세 돌아갈 줄 알고 나한테 가르쳐 준 그 재테크의 방법이 지금은 당신이 거의 100세를 사시는데도 자식한테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질 걸 미리 몰랐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앞으로 생각을 뭘 달라져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탐재 중의 일제는 바로 장수 시대라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장수 시대도 재난 중에 하나구나. 생각을 안 하면 재난 중에 하나구나. 옛날 풍습대로 아버님이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하시면 이게 재난일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실 때가 온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가 책에도 그때 부동산 그 책에도 정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6.25 이후에 제로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그 사진 비교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와닿는 사진이었는데 회장님 쓰신 그 책에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을 하는 나라, 또 식민지를 하나도 거느리지 않으면서 선진국이 된 나라. 맞아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선진국들은 다 식민지가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죠. 일본도 우리를 식민지로 해서 선진국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탈탈 털어서 선진국이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고 유일하게 심지어 식민지였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 유일한 나라. 네. 기분 좋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선진국이 됐는데 선진국인지 모르는 나라. 그렇게 국민들이 안 믿어. 아직까지 뭘 더 하고 싶은 나라. 이게 우리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문화적으로도 한참 올라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때는요 왜 우리는 그게 가능했느냐. 우리나라의 DNA에는 근면성실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나라가 하던 이런 노하우만 있으면 선진국이 하던 노하우만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밤새워서 일해서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선진국 됐으니까 잘 됐다 좋냐. 근데 선진국이 되면 이제는 단어가 바뀝니다. 창조경제. 네. 이제는 베낄 게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네. 우리 아까는 분명히 인생 교과서가 있었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됐었잖아. 이제부터는 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을 따라서 춤춰본 적은 있지만 BTS가 마이클 잭슨 따라서 지금 한류 1등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거를 빨리 경험해서 그거를 깨달아서 먼저 치고 나가는 창조경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반평생을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 배워봤거든요. 이러래더라 저러래더라 어디에 땅 사면 좋대더라 어디에 뭐 하더라 요거에만 계속 정보가 가 있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살아갈까 이 마음이 안 가져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또 하나의 재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창조적인 마음이 없어요. 이분이 누구죠? 저는 이분을 세계적인 사과장수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렇게 리어카에 끌고 사과 사세요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을 저는 요렇게도 부릅니다. 도라이라고요. 왜죠? 이분 대학 안 나왔잖아요. 대학 들어는 가셨어. 나오지 않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나왔어요. 배울 게 없다고. 그리고 세운 회사가 바로 이거 만드는 회사. 예, 그다음 나와서 맥킨토시라는 이 전조 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마우스를 처음 만드신 분이시죠. 근데 그 회사에서 잘리세요 또. 자기가 만든 회사에 자기가 잘려. 또라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들어가셔. 만든 게 바로 이 아이폰 핸드폰이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이거 한 30년 됐죠? 아니잖아요. 15년밖에 안 됐어요. 15년 전에 처음 나온 이 핸드폰이 지금 인류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손에 단 10초도 떼어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인류를 바꾸는 이분 누가 이분을 그렇게 될 거라고 인정했을까요? 이분은 다른 사람처럼 생각했잖아요. 다른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또라이였습니다. 또라이예요. 저는 발음을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좋은 뜻의 또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디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냐. 아니다. 컴퓨터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 내가 만들겠다고 뽕 뛰어갖고 옆에 수저를 옮겨간 사람이 이분이잖아요. 예전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고 선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선구자는요. 뽕 뛰어갖고 나와야 돼요. 제가 요 대목에서 좀 할까 말까 망설이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세월호 겪은 지 꽤 됐잖아요. 여러분 전 이거 보면 자꾸 세월호 생각이 나요. 세월호에 돌아가신 분들이 착해서 돌아가셨잖아. 그대로 있으라고.
엄마 나 여기 그런데 선생님 말 잘 듣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꼬로로 내려앉았죠. 거기서 상황 판단하고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일탈을 한 친구들은 살았잖아요. 이거 아니야. 나가야 되겠다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선반에 올라서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죠. 대구 지하철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는 이 큰 사건을 겪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을까요? 진짜 선한 거는요. 무조건 남 말 듣는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선한 게 아닙니다. 맞는 거를 남들이 몰라도 내가 선하다면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이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는 어쩌면 선하다는 게 다른 표현인 거죠. 예. 앞으로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알고 있으면. 예. 자, 이게 아니고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면접 봤잖아요. 그럼 엔간하면 다 취업됐잖아요. 그게 바로 추격 경제 시대입니다. 따라하면 되는. 그래서 이런 교과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창조의 경제로 왔다.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재난입니다. 창조 경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 이 나이에 젊은 애들도 어려운 이 나이에 우리는 창조 경제로 살아야 돼요. 이제 기존의 습관을 버리고요. 이게 두 번째 재난이죠. 다음 그 유발 하라리가 그 호모 사피엔스를 지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을 해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의 미래에 대한 통찰권을 갖고 싶다면,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알고 싶다면 알고리즘보다 아마존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이해가 되세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고리즘 아시잖아요. 우리 핸드폰 딱 열면 내가 어제 보던 게 나오고 어제 검색했던 단어가 나오고 어제 봤던 백이 나오고 어제 봤던 종목이 나오고 어제 봤던 손흥민의 축구가 나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알고리즘이 나를 규정해버려요. 너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지, 너는 빨간 쪽 사람이지, 넌 파란 쪽 사람이지. 이게 코로나 시대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의 우리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극하게 대립을 하고 우리나라도 비스무리하고 저기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게 다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생각을 편협하게 만들어서 만든 현상들입니다. 이거를 바로 이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나온 책에 이미 예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결론적은 뭐예요? 그들보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가 바로 지금 21세기에 사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전하는 유발 하라리의 경고였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찾아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죠. 나 자신을 못 찾으면요 요런 꼴이 되는 거예요. 요런 꼴. 제가 47에 당했던 바로 요 꼴. 이게 말은 희망퇴직입니다. 말은 희망퇴직이에요. 한데 거기에 책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잉여인간 무용계급. 왠지 나는 남아도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잃어요? 자존감을 잃게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왜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이 생산이 소비를 오버된 세상이에요. 남아도는 인재예요, 실은요. 그렇게 생산과 소비의 개념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남아도는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너네 호모사피엔스들아 21세기에 너의 자존감을 찾고 살래? 그 말을 바로 유발 하라리가 한 얘기거든요. 그럼 요 대목에서 잠깐 3제 자존감 실종이 3제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뭔지 아십니까요? 자존심과 자존감을 난 정확히 구분한다. 누님 구분할 줄 아십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다들 어느 정도 느낌 오실 거예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요 이렇습니다. 자존, 나를 존중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자존. 근데 맨 끝글자만 달라요. 이 차이는 뭐의 차이냐면 바로 주어의 차이입니다. 주어의 차이. 자존심은요 남이 나를 존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남이 나를 존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 두 번째로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쫀심상해 하는 경우엔 화가 나시죠. 남이 나를 무시했거든. 나를 존중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 화가 안 나셔야 돼요. 네, 그럼 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이 뭐라고 한들 안 한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차를 사실 때 승차감으로 사세요? 하차감으로 사세요? 자존감이 강하시네요. 남이 보기에 차가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이 하차감입니다. 내가 차를 내릴 때 사람들이 보고 와 해주는 그게 그리워서 사는 차, 그게 바로 하차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차감을 생각해서 차를 산다 그러면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몰아보니 좋아서 이 차가 너무 좋아서 탄다 하시는 분은 감이 강한 사람.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어디 가서 자존과 자존심 헷갈리시면 주어가 뭐냐? 그러면 자존심은 올려줘야 돼요? 내려줘야 돼요? 내려줘야 되겠다. 내려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존심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자존감은 올리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 주제가 아까 뭐였죠? 돈 뒤에 숨은 자존감을 찾으세요. 자존심 아니에요. 근데 돈을 자존심으로 버시는 분은 아무리 벌어도 만족 못하십니다. 근데 돈 뒤에 자존감이 있으신 분은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만족을 느낄 줄 아세요. 그래서 제 재무설계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못 찾고서 돈 아무리 벌어봤자 오히려 가난해져요. 벌면 벌수록. 결국은 나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삼재를 해결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의 여생은 나를 향해 가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아직까지도 자식이 다 장가를 가고 대학을 가고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걱정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버리세요. 이제부터는 이 목적지에 여러분이 혼자만 존재해야 됩니다. 남편도 버리세요. 어떻게 버려? 버리라는 뜻은 안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아서 자라요. 숲에 가보시면 자기 나무 밑에 자기 새끼가 자라는 나무 보셨어요? 예, 다 죽어요. 햇빛을 못 봐서. 여러분들이 자기 새끼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게. 숲에서 배운다라는 교실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모든 씨는 민들레 호씨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나보다 멀리 자식을 내보내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 동물에 먹어서 똥으로 어디 멀리 가서 떨어져라라고 그렇게 진화가 돼 있어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특히 대한민국 인간만이 왜 자식을 지금 40이 돼도 껴안고 계시고, 예, 그것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존감을 배우는 첫 번째. 독립을 해야죠. 동물들 보세요. 다 밀어내잖아요. 라이언킹 걷어차잖아요. 언덕에서. 그게 살아남는 방법인데 인간만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자존감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요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천직일이라는 거. 우리는 일이라 그러면 돈 버는 거로 생각해요. 돈 버는 일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을 벌던 안 되던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즐겁게. 이게 없으면 자존감 못 찾습니다. 제가 왜 그 잘 나가는 일본 화학회에서 나왔을까요? 저 솔직히 연봉 억대 받았거든요. 왜 나왔을까요? 재미가 없어. 바로 즐겁지가 않았어요. 평생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헤매던 찾은 게 바로 강사 일입니다. 저한테는 천직일의 강사예요. 근데 돈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처음 돈이 되는 거야 이제. 진짜예요. 올해 2024년 8월 15일이 저의 처음 천직일이 돈 된 일이야. 처음으로. 오늘 돈도 주신대.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게 되기까지 제가 5년이 걸린 거예요. 천직일이 돈이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뭘 찾아요? 요걸 찾죠. 뭐냐면 그냥 돈이 되는 일. 근데 보세요. 이 두 개가 같게 되면 승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만약에 계속 정말 잘 돼서 이 강의만 갖고도 제가 평생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승불이 돼 있는 거지만 대부분 이건 어렵습니다. 평생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짬짬이 생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 우리 이마트에 가갖고 내가 서빙을 봐. 그게 슬플까요? 나 그 얘기했어요 진짜로. 나 강의하고 싶은데 지금 월급이 부족하니까 저기 네 편의점 알바할 데 없을까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그게 좋아요. 왜? 시간을 많이 안 뺏기잖아. 나머지는 내가 책 쓰고 책 읽을 수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서 하는 거는 저런 아르바이트 일도 기꺼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서 생계비가 정말 필요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다. 이마트에서 제가 그걸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참하죠. 삼성전자에 제가 다닌다고 칠게요. 삼성전자의 이영권입니까? 이영권의 삼성전자입니까? 삼성전자의 이용거.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날 자르면 나의 아이덴티티는 없어져. 그게 바로 주령일입니다. 이것만 보고 사신 거야. 그러니까 허무하신 거예요. 형님, 국민은행의 형님이 아니고요. 국민은행의 박병건이 아니고 박병건의 네, 그렇죠. 국민은행. 그렇죠. 형님이 계실 때에 국민은행이 괜찮은 국민은행이었고 우리가 쓰고 싶은 국민은행이었고 형님이 나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삼성전자를 선택했고 형님이 KB 국민은행을 선택한 거지 내가 선택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밥벌이 주령일로 내가 그걸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린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아직 살 날도 많고 인생 24시간 중에 12시간 반밖에 안 준 건데 그런 마음으로 사시다 보니까 주령일의 마음을 사시다 보니까 우리는 허무했던 거예요. 천직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자존감을 찾으라고 해놓고 솔루션을 안 들으면 헷갈리시잖아. 그 솔루션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걸 찾는 거예요. 천직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일을 제 천직일로 정하고 잘 사는 멘토스쿨 그리고 이 일을 아르바이트로 한 겁니다. 영업이 몇 10개입니다.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 필요할 때 써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메인은 이겁니다. 주령일. 예. 경험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습니다. 예. 그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5년을 예. 방에 나가서 고생 좀 해라 이래.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그렇게 오늘도 방송을 했지만 독서 모임 같은 예. 대단한 거. 거기서 쌓인 거죠. 네. 그게 몇 년 하셨어요? 매일 4년 차입니다 지금. 돈 뒤에 숨은 자존감을 찾으라는 건 바로 이거죠. 여기서 번 돈엔 저의 자존감이 없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그 뒤에는 자존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돈 충분합니다. 돈 무료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천직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재무 설계를 하는 데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까지 하던 일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이 또라이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찾겠다라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천직일을 찾겠다라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 뭐라고 아마 자식이 제일 하지 말라 그러고 남편이 제일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원래 또라이는 좀 이기적이에요. 아 진짜 또라이는 좀 이기적이에요. 맨날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라이를 살고 계시다는 뜻이죠. 예. 제가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제 20대
30대. 이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더 젊어진 것 같아.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제 모습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제 모습 차이 보세요. 젊어졌어. 네. 누가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진일을 찾으시면 회춘할 수 있어요. 네.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실제로. 20대, 30대, 40대. 지금 50대. 해춘이 안 돼. 충분히 회춘 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뭐 30kg, 40kg씩 걷고 그러잖아. 하루에. 바로 저로서는 이게 남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간 거, 이게 추격 경제고요.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게 창조 경제죠. 맞죠? 예, 이걸 저는 실천을 지금 하고 5년 동안 한 걸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거예요.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출사표 던지는 날이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잘 산다는 거는 결국 균형 잡힌 삶인데, 상다리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리를 받치려면 다리가 몇 개?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두 번째는 정신적, 세 번째는 시간적, 네 번째는 관계적 건강을 다 갖추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에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아무것도 집중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골고루 이 네 가지를 다 갖추셔야 됩니다. 실은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한 시간씩 가기로 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대고 넘어갈게요.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건 납득이 가는데,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 건축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전문가 계시니까 이 건물이 있으면 그 밑에 기단이, 이 기초 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기초 공사를 뭐라 그래요? 재정적 건강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이루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돈 먼저 벌어라. 우리는 이 앞에 거는 왜 버는지는 안 배우고 돈만 벌어라만 갖고 인생 일막을 산 거예요. 왜 벌으라는 걸 안 배웠어요. 그래서 경제 인문학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진짜로 휴머노믹스라는 말이 있고요. 여러분, 인문학의 정의가 뭐죠? 뭘 추구하는 학문이죠? 행복. 인문학은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행복은 뭐로 느껴요? 머리와 가슴으로 느끼죠. 예, 그리고 우리의 손과 내장기관이 경영을 하죠. 만지고 먹고 소화시키고. 그런데 이 두 발이 뛰어다니면서 먹을 걸 챙겨주고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감동을 받고 경영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인문학,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인문학 강의만 열심히 듣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경제 인문학의 정의입니다. 전 이걸 한 발 더 나가서, 경제와 혹시 금융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것도 쉽게 알려드릴게요. 경제는 돈을 갖고 쓸 수 있는 모든 동사를 다 붙이면 경제예요. 돈을 벌다, 돈을 쓰다, 돈을 빌리다, 돈을 입금하다, 저금하다, 빌려주다 등등등. 이게 다 경제예요. 근데 금융은요,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게 포커싱 되어 있는 게 금융입니다. 자산이 불어서 더 큰 돈이 되게 가는 과정, 그게 금융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가장 많으신 게 그거잖아. 그래서 제가 금융 인문하고 저는 좀 개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재무석의 본론인데요. 자, 얼마만 돼? 누구죠? 원빈. 예, 원빈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가을동안. 그렇죠. 예. 그거 제가 성균관대 가서 강의했더니 아무도 몰라. 그래? 진짜? 원빈도 모르고 송혜교를 몰라. 너무 원빈 좋아하지만 마시고, 진짜 얼마면 될까요? 진짜 얼마면 될까요? 뭐가요? 송혜교가 얼마가냐가 아니라, 송혜교를 인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인생. 내 앞으로 살아갈 인생한테 과연 나 앞으로 얼마면 되겠니? 송혜교야. 인생아.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뜻이에요. 노후 설계 과연 얼마면 되겠니? 난 알고 있다, 이 답을. 한번 찍어볼까요? 1억이면 되겠다는 사람 없죠? 1억은 내 한 달 도 쓸 수 있는 거. 예, 택도 없는 거. 왜 그러세요, 회장님? 그 법인카드 안 쓰고. 아까 자존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그래서 산을 겨울에 한겨울에 그 선식 갖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일주일씩 사는데 저녁을 줘. 그리고 그때가 가장 행복.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의 천진일이 나왔어요.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천진일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죠. 100만 원 네. 정도면 한 달을 살 수 있게. 자연인으로 사는데 1억이면 충분하겠다. 논리 되잖아요. 우리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인 출연하시는 거. 끝나고 내가 뭐 제안을 하나 할게요. 네네네. 이건 체험. 자, 난 자연인 배제하고 5억이면 되겠다. 없죠? 자, 10억이면 될까요? 10억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이, 뭔 소리냐. 한 100억은 돼야지. 손을 지금 안 드신 분 계시죠? 여기 1억 드셨고, 예, 10억 드셨어. 얼마? 10억 정도. 그러면 두 분은 이거잖아. 참고로 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돈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거 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1억 말씀하신 분은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100억이나 150억 얘기하신 분도 돈에 대해 개념이 좀 약하신 분이죠. 우리는 청년일 때는 조금 돈이 남아요. 용돈 받았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죠. 애 낳고 교육비. 그러다가 어느 정도 꾸준히 벌어서 우리가 피크를 치니까 플러스로 됐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마이너스로 뒤바뀌죠. 애 장가 보내야지 시작거리 하느라고. 그런데 수입은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끝나죠. 몇 살에 끝나요? 70세.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오신 재테크로 사시면 70세에 모든
모든 돈이 끝난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세까지 사실 게 아니잖아. 예, 죽으실 분도 안 죽여주는 세상에 사잖아 지금. 앞으로는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아까처럼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거나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벌이 BAP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폐지 줍는 분들이 인구가 강화도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무슨 학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자식한테 다 줘서. 그 원인이 제일 커요. 일찍 자식한테 줘버리니 자식들이 외국 날아가 버리고 케어를 안 해줘. 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녀한테 신경 끊으시고 절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가급적이면 증여하지 마시고 내 명의를 갖고 계시다가 죽으면 상속되게 하시는 게 차이 낫고요.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시던지.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미리 저기 써놓으세요. 예, 신탁. 예, 별리인한테 제가 실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어머님이 바로 지난달에 허리가 끊어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내일 수술하기 위해서 제가 그날 밤에 이제 밤새서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독채는 못 빌리고 한 5명이 자는 방에서 있는데 옆방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같은 증상이신데 그분은 치매가 오셨어. 그랬는데 밖에 가족으로 보이는 자식이나 며느리나 사위로 보이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쫙 줄을 서서 요러고 있어요. 재산이야 지금. 그분은 뒷바라지하는 게 아니라 요러고 있고요. 간병인 한 분만, 나이 드신 간병인 한 분만, 보호사 한 분만 그 옆에서 수발을 줄 수 계시고 이분들 요러고 계셔. 그럼 우리가 다들 저 사람 뭐야? 속으로 뭔 생각했을까요? 저분이 아직 재산을 안 물려주셨구나. 오히려 정신이 없어도 돈이 내 소유로 돼 있어야 자식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깨달으셔도 오늘 수업의 주제는 다 되는 부분이고요. 직장인의 수입. 한림건축에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한림건축에 진짜 멋있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직원한테 꼭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회장님이 정말 인품이 좋으시고 존경스러운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한림건축 직원이라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받는 월급은 임시 수입이다라는 부분을 꼭 인식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인생 반만큼 50세까지 살 돈밖에 못 버는 게 직장이다. 과연 얼마를 버는데 아세요? 직장 생활하면 얼마 버는지 아세요?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이제 곧 제가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꼭 한번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평생 벌 수 있는 돈. 실제 사례입니다. 머리에 지금 파이가 붙어 있죠?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 연봉 2천이었대요. 연봉 2천, 월 한 100만 원 받는 그건 돈이요. 세금 포함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끝날 때 연봉 8천을 받았대요. 22년을 근무했대요. 이분이 번 돈은 얼마죠? 예, 11억이죠. 요거 평균 내서 2천과 8천 평균 내서 나누기 2해서 곱하기 22년 하면 평생 번 돈이에요. 예, 여러분 자식분들 평생 11억 벌게 하려고 열심히 유학 보내고 그러셨나요? 혹시 유학 보내는데 한 4억 들지 않았나요? 1년에 1억씩? 중학교 때부터 간 놈들은 10억 들었어요. 그렇죠. 수지가 안 맞아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교육비에 돈 쓰시나요? 그 친구가 직장 가서 22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면 번 돈이 11억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보내셨나고요. 아마 모르고 보내셨을 거예요. 저도 계산해보고 알았어요. 11억이 나오고요. 이 사람이 22년 은퇴할 때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남은 돈을 뒤져보니 아파트 값 다 포함해서 4억의 자산이 있더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1년에 얼마를 쓴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를 쓴 거예요? 7억을 쓴 거죠. 이 친구가 1년에 얼마 써요? 3,200만 원. 한 달에 얼마 써요? 265만 원. 아까 말씀하신 300 비슷한 가격 나오죠? 하루에 9만 원을 평균적으로 쓰고 있대요. 그거밖에 안 쓰는 거야? 예, 그거 밖에라고 지금 말씀 나오잖아요. 지금은 한 2배 정도 물가가 올랐을 테니까. 그쵸? 저거 다 세금 포함을 예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포함한 겁니다. 퇴직금이 여기에 있어요. 나머지 자산에 가 있어요. 퇴직금이. 이 개념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1인당입니다. 가정당 아니에요. 그러니 집을 어떻게 사? 예, 1인당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얼마 필요해? 아까 물어봤죠.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얼마예요? 1년에 3,200만 원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50년을 살겠죠? 나이가 몇 세예요? 만 46세에 파이어가 됐으니까 50년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3,200 곱하기 50년만 해도 얼마예요? 16억이죠. 그러면 16억 플러스 4억 혹은 요즘에 책들을 뒤져봐도 노후 자금은 보통 2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숙제는 20억인 거예요. 20억이라는 자체가 몇 살에서 몇 살쯤으로 70세, 예, 70세까지 50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70이라든 120세 살면 50년이죠. 맞죠? 예. 국민연금이 50에. 몇 프로 할까? 예,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오른 만큼 건보료가 더 오릅니다. 그거 되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보료가 올라가?
왜냐하면 받는 연금에도 세금이 붙거든요. 다 수익으로 잡혀서 다 건보료로 떼어가고 세금으로 떼어가고 해갖고 결국 돈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은퇴하시면 보통 한 250에서 300 받는데. 예. 국민연금이 예. 그다음에 수익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한 200만 원 받는. 연간 2천만 원 이상. 저희 조기 수령하는 선배님들이 한 달에 125만 원. 네, 맞죠. 그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65, 네. 5년 땡겨가지고 네. 120만 원. 그 정도가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떼면 저기 국민연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100에서 150 정도 다 떼고 나서. 참고로 71년생이 제일 출생률이 많았었거든요. 100만 명 정도. 지금은 20만도 안 돼요. 5분의 1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받아먹을 가능성은 상당히 부족하겠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이 100% 해답은 안 되고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잘 받았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16억을 그러면 어떻게 벌 수 있니?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잘리고 그 회장님을 다 달려가고 제발 저 좀 그냥 있게 해주세요. 빌었어요. 그래서 있었다고 칩시다. 마지막 연봉 8천만 원을요. 몇 년간? 20년간 벌어야 16억을 벌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70세까지 회사에 잘리지도 않고 이 마지막 연봉을 받아야 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때부터는 숨만 쉬고 한 푼도 쓰면 안 돼. 그래야 만들어지는 게 20억이란 노후 자금이에요. 즉 직장 생활 하나 갖고는 절대로 평생 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게 즉 직장 생활에 번 거 가지고 솔루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데이터는 저의 데이터예요. 제 월급을 깐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돼요. 실제 상황입니다. 바로 그 JSR 다니면서 번 돈이에요. 제가. 얼마 필요해요? 20억. 월 500 정도가 필요한 게 일반적인 거고요. 300 정도가 일반적 내 생활비, 200 정도는 품위 유지비. 그래서 후반전 과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돈 걱정해야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왜 걱정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자존감을 반드시 먼저 챙기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천직률을 가지셔야 된다. 이제 세이프 머니라는 솔루션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여러분이 인생 일막에는 이렇게 금, 돼지, 저금통에 돈을 많이 버셨죠. 금권, 전략, 저축해서. 맞나요? 이거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번 인생 일막에 번 돈 어디에 가 있어요? 아세요? 얼마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예, 은행에. 예, 있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에 있으면 비밀번호를 계좌번호 까먹어도 신분증만 가져가면 찾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돈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금고 같은 데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열심히 모아서 잘 어디다 뒀어. 근데 부동산에 가 있는지 어디 가는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나.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나. 이거 뭐예요? 열심히 버셔서 뭐 됐어요? 똥 됐다고요. 똥 됐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세요. 열심히 번 돈 어디 갔나. 평생 번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이 어디 가 있냐라는 거죠. 어디 가 있냐. 실제 20억을 벌었다는 자산가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부위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못 고친대요. 그래갖고 외국에 가서 고쳐야 된대요. 미국에 가서 암센터에서 수술만 받으면 90불 이상 산대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연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평생 번 돈이 20억인데 내가 20억을 갖고 가면 살 수 있어. 1번 가서 수술을 받는다. 2번 수술 안 받고 그냥 죽는다. 1번 산다. 2번 죽는다. 지금. 지금 나의 위치에서. 예. 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예. 청년인데. 예. 2번 죽는다.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을 것 같으시죠? 예. 두 분 손을 못 들고 계세요, 지금. 예. 고민을 막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쭉 한 10번 해보는 과정 중에 80% 이상이 죽는다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그럼 반대로 제가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돈 왜 아끼셨어요? 내 목숨과도 바꾸지 못할 돈을 분명히 돈 주면 산다는데 그럼 왜 돈을 이렇게 인생 일막에 열심히 버신 거예요? 그 돈의 목적에 내가 없잖아요. 열심히만 산 거야. 예.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만 목표, 살고 계시는 꿈, 거죠. 뭐 자존감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라는 자아는 버려놓고 자존감은 버려놓고 그냥 열심히 살고만 계신 그게 여러분의 답이 나오는 그거예요. 뭐 자식한테 줘야지요? 좋아요. 자식한테 주세요. 여기에 배우자 있고요. 여기에 자녀 있어요. 나 얘한테 20억 주고 나 그걸 눈 감아도 괜찮아. 갑자기 관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이 중에 10억이 나라에 간대. 아셨어요? 그리고 죽는다고 손 들으셨냐고요. 그 생각을 알고 돌아가세요. 죽더라도. 죽으면 안 되겠다. 예, 갑자기 관에서 벌떡 일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나라 법은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쓰고 가세요가 목적이야. 그래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거야. 나를 위해 쓰라고 돼 있어. 나라에서도. 그런데 불구하고 자식에게 주겠다고 하면 50% 나라 가져가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법칙입니다. 맞죠?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나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금고가 이제는 인생 이막은 돈을 쓸 때는요. 여러분 오늘 가서 샤워하실 거잖아. 그래서 아침에 샤워하고 물 켜놓고 오신 분. 저녁에도 샤워할 거니까. 오늘 아침 드시고 설거지하다가 점심 딸 거니까 물 켜놓고 나오신 분. 없죠. 돈도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그 돈이 평생 장고가 마르지 않게 유지될 수 있으면 나는 부자다. 그 금액이 2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금액이 20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금액을 아까 샤워기 물 틀어놓고 나오면 20억도 한 5년이면 다 쓸 수 있죠.
5년이 뭐야? 더 빨리 쓸 수도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재테크는 이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어딘가에다가 튼튼하게 도둑만 안 맞게 잘 넣어놨는데 나도 못 꺼내. 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 이막의 재테크는 이겁니다. 돈 나무를 만드셔야 돼요. 나무. 나무. 예,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에 뭘 심겠다? 사과나무. 사과나무를 예를 들게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다기보다도 이제 씨를 심었어요. 새싹이 나고 모종이 자라고 묘종을 열심히 가꿨어요. 그래서 최소한 5년은 가야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5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투자죠. 그래서 열매가 사과가 열렸어요. 그래도 아직 투자는 끝나지 않아. 이게 내가 1년 내내 먹어도 될 만한 양식이 돼야 그게 아까 말한 주력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 그거 될 때까지는 계속 키워야죠.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젠 번성하게 자라갖고 그 사과가 너무 많이 내가 먹어도 내 자식까지 다 먹어도 남아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장사로 해서 돈을 또 다른 투자를 하고 혹은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자산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일확천금으로 한 번에 20억 로또, 주식, 따따상 이걸 따지고 있다는 거죠.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요. 자장면의 가격이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가장 싸게 드시는 게 얼마였습니까? 학교 다닐 때 예. 250원에 400원. 자, 나이 나옵니다. 200원에 드셨다 1970년대에 드신 거고요. 400원에 드셨다 1990년도 근처에 드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500원에 먹었고요. 88 올림픽에 1,000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요? 8,000원, 만원. 이게 뭘 의미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어떤 속도로 떨어지냐면요. 연봉이 9%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시려면 자장면에 투자하세요. 한 100만 그릇 사놓다가 10년 후에 파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물가예요. 물가는 이렇게 많은 건데 이 많은 부분의 물가의 평균 물가는 지금 15년간 평균 3.5%가 오르고 있습니다. 3.5%. 기억해 놓으세요. 쌀값이 네. 가장 저기한테 변화해보고 싶던데 33% 올랐고요. 예, 가장 적게 오른 건 맥주입니다. 참고로. 제가 맥주를 많이 먹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가보다 높은 수익률이 가진 거에 재무 설계를 하셔야 돼요. 물가 플러스 알파. 그래서 그 수익률은 6에서 7%짜리. 우리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6에서 7%짜리 복리 상품 있으면 꼭 알려달라. 이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자산을요. 부자들은 돈이 있으면 연금 소득, 주식이 있으면 배당 소득, 집이 있으면 임대 소득.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죠? 매달 돈이 따박따박 찍히는. 맞아요. 불로소득. 내 통장에 이 자산들로 인해서 현금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정기적으로. 매달 찍히면 제일 좋고. 예, 배당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찍히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확인해 보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찍힙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모두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보고 이 부동산을 살까 말까 정하는 거죠. 대출을 끼고서라도 찍힌 게 더 많아. 그럼 사. 그럼 그거는 당연히 올라 앞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요? 이건 안 따져보고 이거 얼마나 올라요 앞으로? 그것만 따지고 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지키기 방식으로 달러 자산으로 투자합니다. 달러로 투자해야만 주식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환율로 바꾸면 똔똔이 됩니다. 리스크 해치가 돼요. 같은 주식을 투자하시더라도 달러로 투자하십시오. 세이프 머니라는 부분인데요. 어쩌라는 거냐? 복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내 편으로 만들어졌는데 복리가 뭔지 아시죠? 1원이 2원 되고 4원 되고 8원 되고 16원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복리의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부으면 얼마 부는 거예요? 1억 2천인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지금 3%좀 되죠. 10년 후에 1억 3,500이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10년간 적금을 부어서 원금 1억 2천을 은행에 적금을 부었다라고 한다면 30세에 시작하면 40세에 정확히 1억 3,500에 평생 먹고 살 시드머니를 얻게 돼요. 야, 1억 3,500 갖고 어떻게 먹고 사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7위 법칙을 아셔야 되는데요. 복리를 이해하시려면 7위 법칙을 아셔야 돼요. 7위 나누기 연간 이자율로 계산하면 그 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에 많이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만에 70이 나누기 7은 10이잖아요. 10년 만에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만에. 그러면 봅시다. 10년 만에 2배가 된다고 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40세까지는 이렇게 부었지만 40세부터는 애를 키워야 되니 더 이상 적응 안 해. 이제 끝났어. 나의 인생에 그 아까 얼마면 돼 그거를 얘는 1억 3,500으로 끝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7위 법칙에서 10년이면 2배 된다며. 7%에 들어있다면. 예. 그러면 50세가 되면 원금은 그대로죠. 1억 3,500. 근데 이 돈이 얼마가 돼 있어요? 2배인 2억 7천이 되어 있습니다. 50세에. 그렇죠. 그리고 60세가 됐을 때는 얼마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5억 4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70세가 되면요. 대망의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복리예요. 그런 상황이었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이미 가입돼 있고 제 퇴직금도 여기 들어가 있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실체를. 있습니다. 있으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있고 이제 7%를 원금 상승을 쓰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세요. 5억. 7%면 얼마예요? 1년에 3,800. 괜찮죠? 한 달에 330. 괜찮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나왔죠, 다. 1년에 3,200만 원. 이거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세요. 1년에 3,800. 70세 되면 얼마예요? 3억 8천. 8억, 12억, 100세에 죽었다고 칩시다. 얼마를 연금을 살까요? 15억 천을 연금으로 탑니다. 원금 얼마요? 1억 2천 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총 벌게 되시는 금액은 요 원금도 살아있잖아요. 원금 안 없어지잖아요, 지금. 요거까지 합쳐서 총 20억. 답 나왔죠. 20억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원금 대비 1700%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바로 7% 복리의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예, 경제학 박사한테도 안 알려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알려주는 거고요. 유대인들한테는 심지어 너네는 이거 필요 없어. 1억 3,500 너는 적금도 들지 마. 라고 하면서 성인식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삼촌들이 돈을 모아서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0세가 되기도 전에 30세 되기 전에 그 돈 가지고 벌써 이 복리를 이용해서 돈을 흘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를 유대인이 잡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리 시스템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금융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그렇죠. 안 가르쳐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이에요.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어 봐서 너무 느껴지는,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후진국입니다.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 보세요. 지금 50대 아니세요? 맞잖아요. 퇴직금 있으시잖아. 뭐하러 적금 들어? 퇴직금 넣어버리세요, 그냥. 7%에. 그리고 한 10년 정도만 굴리면 2배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나오잖아. 예.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760% 받아요, 100세까지. 총 받는 게 똑같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보여드릴게요. 결론을 빨리 알려드려야죠. 제가 이 강의하고 그걸 안 알려드렸거든요. 왜냐면 공공기관에 가서 뭘 얘기하면 안 되잖아. 상품을. 나가면서 욕을 하시더라고. 어쩌라고 그러는 거냐고. 이거를 세이프머니라 그럽니다. 모든 전 세계 부자들이 다 이걸 갖고 있어요. 워렌 버핏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가족들이 다 평생 먹고 살아도 잔금이 마르지 않는 걸 만들어 놓고 안 마르잖아요, 절대.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돈을 자식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넘겨주는데 증여가 아니에요. 피보험자 변경. 이거 보험이거든요. 장기로 가려면 보험 상품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잘 아실 거예요. 장기로 가려면 이게 인컴 인슈런스라는 상품입니다. 수익형 보험, 이익형 보험. 피보험자 변경을 하게 되면 자식이 100세까지 또 계속 받아. 또 손주가 걔가 100세까지 계속 받아. 무한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해요. 우리나라에만 없어요, 아직까지. 실제로 이거는 제가 홍콩을 통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다 제가 실제 받은 제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실제로 아까 그 한 달에 100만 원 넣으면은 1년에 얼마예요? 1,200만 원. 약 10,000불 정도 되죠. 10,000불씩 10년간 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죠? 연납으로 제가 이게 30살이면은 이게 10,000원이 되는 거고, 제가 50이면 뭐 60이 되는 거겠지만, 이게 저기서 부었을 때 실제 만들어지는 돈이 얼마예요? 11만 달러. 즉, 한화로 1억 4천. 아까 1억 3,500과 비슷하죠? 10년 후에 2배가 되는 한 달을 봤어요. 거의 2배 됐죠? 2억 9천. 맞죠? 그 다음에 또 10년 후에 5억 7천. 맞죠? 아까? 5억 4천원에서 아까 7%. 그래서 정말로 이제부터는 나 연금으로 받을래. 7% 위드드로우 하는 거로 했어요. 60세부터. 0.38억. 3,800만 원. 맞죠? 아까 그 금액 딱 맞죠? 그렇게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받다가 70이 아까 30세 시작했으면 100세죠, 이제. 100세가 됐을 때 나머지 돈 4억 9천이 남아서 자식한테 넘어가는 플랜입니다. 이게 지켜주고 있냐고요? 지켜주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풀필먼트 레이셔라 그래가지고 이행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행률. 실제 네가 약속한 7% 정말 지켜졌니? 그거를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얘는 200년 된 저 프랑스 자산운용사에서 보고하고 있는 건데 200년 동안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습니다. 판매사가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일 수 있죠. 보험 상품이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가입한 거는 이제 A사, F사, S사인데 그냥 실제로 가입해본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A사, F사, S사는 어떻게 보면 판매회사예요. 그 돈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건 자산운용사인데 그 자산운용사가 F사는 블랙락, 그 유명한 ESG에서 나왔던 블랙락, 전 세계 제1의 자산운용사. 악산 자체가 자산운용사를 가지고 있고요. 썬라이프도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메틀라이프도 있습니다. 전 세계 30대 글로벌 기업이에요. 네. 그런 굴지의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그런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이걸 시행하고 있고 다 전 세계 다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답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몇 살이 할까요? 14살인가? 달라. 정답.
13살에 합니다. 13살. 만 13살에 합니다. 제 아들 나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너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1억을 주면서 이걸 시드머니로 하라고 한 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20살이 돼도 이제 너 공부해라, 이제 유학해라, 1억을 들여서 유학 보내고 공부하고 와서 또 30대가 돼서 직장 생활이 안 돼. 서울대 갔다 와도 직장 취업이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좀 데리고 살게. 40대까지 캥거루족.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으면 이제부터 알면 되잖아. 이제부터 알면 되잖아. 여기에 이 물고기는 왜 처박혀 있을까요? 왜 물살에 따라 흘러갔을까요? 이 물고기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물살을 따라 흘러가요. 어쩌면 우리도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그냥 흘러오고 살아왔죠. 열심히만. 근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면 물살에 오는 거에 대항해서 거스를 줄 알아야 되고 그 물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아까 30에 죽어서 60에 묻혔다. 우리 30에 안 죽을 수 있고 지금 우리 50에 환생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본어겐. 예,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혜는요, 지식 플러스 경험이에요. 지금 배우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봐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배우신 이 돈나무 자산운용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충분히 그런 시간 되고요. 하실 수 있고 이 사진을 오히려 찍어서 아까 저기 골드트리 그것처럼 이 사진을 찍어놓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자산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드리는 말씀 이거죠. 저는 그 5년 전에 제가 회사를 나와서 지금까지 항상 제 머리맡에 이게 써여져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찾고 나의 해냄을 바탕으로 제가 한 것만 알려드렸어요. 지금 보다 나은 삶을 살고픈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요 말을 지키면서 오늘도 우리 박부신 선생님들 모시고 이 강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